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보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고민해보는 더 나은 조선 시간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 북한 사회 현안부터 구조적 문제까지 짚어봅니다. 저는 진행자 조경일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평양에서 택시가 최근에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안전부가 택시 운행을 단속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평양시 안전부가 네. 최근에 택시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예. 다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예. 이제 진단을 하고 예. 12월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부정 행위를 네. 집중 단속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택시 산업이 급성장한다는 것은 어쨌든 좋은 소식인데 부작용이 있어서 단속한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주로 뭐 어떤 문제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평양시 안전부가 이번에 집중 지적한 문제는 예. 택시 기사들이 운행 규정을 어기면서 택시를 예. 몰고 있다는 건데요. 예. 운행 규정에 따르면 평양시 안에서만 운행하도록 네.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승객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네. 평양시 경계를 하는 10호 초소 이 네. 밖을 벗어나는 경우가 비교적 자주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승객이 평양을 벗어나라고 이제 약간의 웃돈을 이제 건네고 네. 또 10호 초소 근무자들이 약간의 뇌물을 받으면 네. 뭐 초소 쉽게 통과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 문제를 평양시 안전부는 예. 이게 이제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지만 네. 실제로 수도 보위에 크나큰 위협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매우 정치적인 그렇군요. 측면에서 이제 이 문제를 예. 보면서 자 이번 기간에 이것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예.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수도 평양을 지켜야 되는데 뚫린다 이런 이야기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안전부는 뭐 어떤 방식으로 좀 단속을 하고 있나요? 첫 번째는 시내 택시는 10호 예. 초소 밖으로 운행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예.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무한정 단속할 수는 없으니까 이번 12월 한 달 동안 네. 집중 단속한다는 거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 문제는 택시 요금 지불기에 대한 불시 검문하겠다는 거예요. 불시 검문. 네. 기계를 조작하는 택시 요금 조작하는 경우가 가끔 있나 봐요. 그렇군요. 이거 이제 이런 경우 간혹 어떤 나라들은 이런 경우 있는데 예. 북한에도 이제 드디어 예. 택시 요금 기계를 조작해서 요금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예. 생겼나 보죠. 요거 단속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최대 탑승 인원 규정이라는 것도 있나 봐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네. 실제 태울 수 있는 인원 규정보다 더 많은 승객을 태우는 행위가 있다는 건데 이것도 12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해서 근절하겠다. 예. 이런 입장입니다. 택시 요금 계산기를 조작하거나 승객을 더 많이 태우고 이런 것들 사실 한국에서도 옛날에 있었긴 그렇죠. 했습니다. 예전에 네. 있었죠. 예, 네. 뭐 사람 사는 곳이 비슷한가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예전에는 네. 택시 운전기사가 손님을 이제 한 명씩 태울 경우 예. 사실 택시에 4명까지 태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다가 손님 있으면 또 태우고 예. 가다가 또 손님 있으면 또 태우고 그래서 손님이 한 서너 명 같이 타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너 군데 내려다 주는 예. 물론 요금은 고스란히 다 이제 다 따로따로 받고요. 받기 때문에 한 번 운행할 때 3명분 또는 4명분 요금을 네. 받았는데 지금은 이게 그 규정상 그렇죠. 한 번에 한 명씩만 태우도록 또는 예. 한 팀만 태우도록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지방에서도 택시가 운행되지 않습니까? 네네. 지방에서도 규정을 위반하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나요? 지방에서는 예. 교통안전원의 부정부패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그렇군요. 겁니다. 지난 11월 함경북도 주민이 제보를 해온 바에 예. 따르면 청진시 교통안전원들이 오토바이나 택시 등의 운전자들에게 정말 너무 많은 뇌물을 요구하고 있다. 네. 이렇게 제보를 해왔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통질서를 어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강제로 요구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운전자들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런 네. 소식을 전해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교통법규를 어긴 운전자들 물론 단속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뇌물을 받고 뭐 슬그머니 눈 감아주거나 이제 이런 네. 것까지 또 보행자가 통행을 어기면 검열해가지고 또 뇌물을 네. 슬그머니 요구하는 이제 교통안전원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수신호도 하고 교통 질서도 바로 잡지만 네. 규정을 위반한 사람 잡아가지고 네. 이제 주의를 주거나 경고를 하는데 이때 뇌물을 너무 많이 그렇군요. 받는다는 예. 겁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원들의 부정부패가 지금 매우 심각한데 이런 구실로 이제 택시나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이제 돈을 뜯어나는 현상이 최근에 너무 심각해졌다는 거죠. 그렇군요. 교통 법규를 단속하고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일종의 갑질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것들이 지방에서도 이제 부정부패가 있는데, 자, 그러면 뇌물은 보통 어느 정도가 되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소식을 쭉쭉 보니까 예. 전에는 교통안전원들이 택시 운전사들에게 다가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것도 이제 휘발유 10kg 정도나 예. 아니면 이제 200에서 300 유안 정도 금액을 슬그머니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 아니라 한 달에 두세 번씩 예. 그것도 2, 300 유안이 아니라 500 유안씩 저런, 이렇게 요구를 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운전자들이 뇌물로 나가는 돈만 한 달에 1,000 유안이 넘는 경우까지 예.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택시 운행 차량 같은 경우 대부분 지금 중국산이고 네. 중고 차량이 많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주 고장이 나고 예. 그래서 수리 비용도 지금 굉장히 많이 드는 그렇겠네요. 상황인데 예. 회령시의 40대 택시 운전사가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요즘에는 교통안전원들이 매번 구실을 바꿔가면서 숙제를 주고 아마 이게 이제 아마 뇌물 얘기하는 것 뇌물, 같아요. 예, 500위안을 아무렇지도 않게 요구를 한다. 예. 그래서 이제 열이 받아서 한 번은 싸웠다. 예. 그리고 보복으로 자기들끼리 약속했는지 가는 곳마다 이제는 30분 넘게 계속 세워두고 아이고, 네. 규칙도 막 그 뭐가 그리 많은지 예. 이 규칙 이겼다 저 규칙 뭐 어겼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뇌물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액수만큼 벌지를 지금 못하는 상황인데 예. 차라리 당분간 노는 편이 더 낫겠다 싶다 이런 심정을 전하기도 할 정도로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뇌물 바치는 게 워낙 많으니까 차라리 놀겠다 이런 거군요. 자, 북한에도 이렇게 택시 사업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럼 이 택시 산업 현재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일단 전국적으로 평양은 당연하고요. 예. 택시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택시 타는 주민들이 이제 많이 늘었고요. 예. 또 택시 회사도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 이제는 택시가 자리를 잡고 네. 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 처음에는 외국인 대상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이제 많았는데 그렇죠. 택시 네. 같은 경우 평양을 중심으로 이제 일부 시민들을 실어 나르기 시작하면서 어쨌든 뭐 제한적이지만 최근 몇 년간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건데요. 몇 가지 특징이 있다면 일단 평양을 중심으로 네. 그리고 이제 지방의 대도시 중심으로 이제 택시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고요. 차량의 종류는 주로 중국산 차량이라고 네. 합니다. 다만 일부 고급 택시의 경우는 일본산 차량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택시는 과연 북한에서 몇 대나 운행될까? 네. 이거 제가 찾아보니까 자료가 또렷하게 안 나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추정치로만 예. 놓고 보면 적게는 5,000대에서 많게는 10,000대에서 15,000대까지도 예. 운행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예. 분석이 나와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택시 회사는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건지 싶은데요. 택시요금 보통 평균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일단 뭐 당연히 대부분 국가가 택시 예. 산업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군부 소속으로 운영되는 택시도 굉장히 많다고 군부 소속, 합니다. 네. 국영 기업소 등록을 하는데 이제 예. 개인이 택시를 좀 사가지고 네. 그걸 국가에 등록해서 운행하는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개인 영업 택시도 굉장히 네.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요금은 최근 요금은 아직 저희들이 이제 자료조사가 지금 충분치 않은데 2017년 요금 기준은 몇 개가 있었습니다. 예. 택시 같은 경우 2명에서 4명이 지방 도시에서 한 20km 내외까지 단거리로 탈 때에는 네. 국돈으로 한 7,000원 정도 7,000원. 이렇게 네. 요금을 내고 탄다고 하고요. 8명에서 15명이 타는 이른바 롱구방차, 네. 승합차라고 볼 수 있어요. 좀 그렇군요. 큰 차. 이런 차 같은 경우는 중장거리 300km 내외의 경우를 네. 운행한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중국 돈으로 아예 100위안 정도를 예. 받는다고 합니다. 평성에서 함흥 정도 가려면 그래서 예. 한 100위안 내야 갈 수 있던 것이죠. 2018년 같은 경우는 달러로 요금 기준이 보도된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2달러면 뭐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가로 더 멀리 기준 거리보다 더 멀리 갈 때에는 키로당 0.5달러를 추가하면 된다고 합니다. 장거리는 도내는 한 7만 원, 그 이상을 넘어가려면 10만 원을 넘기도 한다고 합니다. 택시비가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걸 보면 예. 아직은 그러니까 시민들이 저렴하게 타는 운송수단은 아닌 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장사를 하는 사람이거나 예. 간부들이 조금 비용 더 주고 편하게 예. 가는 이런 예. 운송수단 수준인 것 네,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넉넉한 중산층 이상이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북한에서 이런 택시가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이런 인식들은 좀 어떻습니까? 2018년과 19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어떤 예. 보도들이 많았냐면 북한의 중년 남성들에게 인기 높은 직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택시 그렇군요. 운전사였다는 예. 이런 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자, 택시 운행에 필요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 차의 경우는 한 $10,000 정도 필요하다고 예. 해요. 중고차는 5,000에서 6,000달러면 이제 이 택시 차를 살 수가 있고 네. 승합차 한 5,000달러 역시 필요하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개인 택시 같은 경우 거주 지역의 운수 사업소에 면허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이제 매달 한 $150 정도 음. 수익금을 일정하게 납부해야 이런 네. 것들도 면허를 받을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면허 발급 유지 등등등 해서 한 $500 이상의 뇌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네. 차를 사서 등록하고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당시에 30대에서 40대 남성들에게 개인 택시 영업은 굉장히 인기가 높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과거 권한행군 그 이후 시대에 가장 선호하는 직업 또는 배우자감이 운전사였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그런데 여전히 택시 기사도 인기 직업이다라고 하니까 되게 여전히 운송에 대한 부분 수요가 많이 네네. 있고 또 돈을 실제로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니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택시 운송 사업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과제 같은 게 아무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뭐 부정부패도 해결을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기는 예. 합니다. 그러나 일단 우선 당장 좀 이런 점이 해결되면 좀 급격히 발전하겠다 네. 하는 과제들만 몇 가지 꼽아보자면 첫 번째는 국가의 과도한 규제 폐지입니다. 예. 오늘 맨 앞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평양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규정이잖아요. 지역 이동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택시 산업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더군다나 이제 장거리 운행을 해야 조금 예. 큰 돈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평양 보유에 큰 위협이 된다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것 같은데 예. 사실 아마 미제 간첩이 북한 들어가기도 어려울 거고요. 예. 그리고 아마 그런 사람들이 평양을 들락날락거릴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과도한 규제들을 만약에 폐지한다면 택시 운송 사업 같은 경우, 버스 운송 네. 사업 같은 경우 아마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금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운전자하고 네. 이제 회사에 내야 되는 돈이 네. 있잖아요. 이 납입금이 2019년 자료를 찾아보니까 평양입니다. 네. 한 택시 운전 기사가 이 산악금을 부르는 이름을 입금비라고 부르는데 예. 이것을 내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까지 그렇군요. 벌어졌었어요. 이제 이때가 조금 어려운 때였나 보죠. 예. 입금비를 바치는 것 때문에 매일 압박감에 시달리다가 결국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건데요. 평양 택시들은 택시 사업소에 입금해야 되는 돈이 하루에 $100가 넘기도 한답니다. 예. 그래서 고려항공 택시 $80, 금강회사 택시 $130 이렇게 조금씩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80든 $100든 $130든 2019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큰 굉장히 돈이죠. 큰 네. 돈이잖아요. 근데 이걸 안 지키면 엄청난 압박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목숨을 끊기까지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이 과도한 산악금을 줄인다면 택시 산업이 훨씬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아까 지금 지방 같은 경우 특히 심하다고 했는데 뇌물이죠. 부정부패. 네. 이거 근절해야 됩니다. 교통 관리하시는 간부들이 와서 뇌물을 그렇게 뜯어가기 시작하면 열심히 일해봐야 네. 얼마를 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택시 산업 발전에 큰 장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교통 어떻게 보면 이걸 이제 영어로는 인프라라고 하는데 예. 도로가 좋아야 됩니다. 네. 이제 택시도 교통 산업이잖아요. 교통이 그렇죠. 발전하려면 도로가 발전되고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조금만 시외로 가면 도로가 너무 안 좋고 네. 포장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속력을 내기 힘듭니다. 이렇게 네. 되면 이동 속도도 느려질 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또 빨리 고장나고 교통산업 전반에 큰 장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도로도 좀 넓게 네. 깨끗하게 좀 그렇죠. 뚫어서 택시 산업, 교통 산업 전반 발전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북한 당국에서 과도한 택시에 대한 규제도 폐지하고 부정부패도 줄이고 이렇게 하면은 세금도 좀 얻을 수도 있고 당국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마 또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이런 정책들을 좀 획기적으로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를 그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더 나은 조선을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탄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탄원 열풍에 대한 선전을 대대적으로 벌여왔는데요. 대표님, 최근에는 이 탄원 학급을 강제로 지정했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당국이 청년들이 험지 예. 탄원이 줄을 잇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 예. 차례 노동신문, 조선중앙 TV를 통해서 선전을 해왔었는데요. 최근에 교육성이 고급 중학교 졸업반 중 일부 학급을 아예 예. 탄원 학급으로 지정하라 이렇게 예.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학부모들의 항의가 폭주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먼저 이 탄원이라는 게 대체 뭔가요? 이 탄원을 사전에서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예. 어떤 사정을 하소연해서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람 예. 또는 비슷한 말로는 간청 이런 게 있을 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급 중학교 졸업 예정자들은 보통 이제 대학을 진학하거나 군에 입대하거나 아니면 기업소에 취업하거나 이런 식으로 예. 진로가 보통 나뉘는데 이 중에 일부는 탄광이라든가 또는 광산이라든가 또는 농촌 협동농장 같은 곳으로 이른바 험지죠. 네. 이런 곳으로 가는 경우가 주로 간혹 있었어요. 예. 그런데 보통 학생들 중 일부가 뭐 예를 들면 뭐 당원이 되고 싶다거나 뭐 조금 약간 고위급이 네. 되고 싶은 경우에 본인이 스스로 탄광이나 광산, 농촌 지역으로 보내달라고 간청을 하는 경우 이것이 바로 이른바 험지 탄원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이런 의미로 이제 탄원이라는 말이 원래 쓰였던 것인데요. 네. 자, 그러면 교육성에서 이렇게 전국으로 지시를 내렸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정부에서 이렇게 내린 지시에 학부모들이 항의를 한다는 것은 좀 사실 놀랍기는 합니다. 보통 당국에서 지정하면은 따라야 되는데 그러게요. 학부모들이 이제 거부하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관련 소식이 하나 전해져 왔는데 네. 함경남도 주민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교육성 지시는 아마 전국 지시겠죠. 예. 교육성이 지시를 했는데 지난달 25일 함경남도 도교육국에도 네. 비슷한 내용으로 도내 고급중학교 졸업 예정 학급 중 일부 학급을 탄원 학급으로 선정하라 이렇게 이제 다시 지시를 내렸겠죠. 이것 때문에 학교마다 탄원 학급 선정 문제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아마 학부모들은 그래서 학교를 찾아가서 막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아마 네. 자기 학급이 아마 자기 아이들이 다니는 학급이 탄원 학급이 되면 아마 부모들은 뭐 그렇겠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네. 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찾아 항의하는 사건이 연이어지고 있다는 건데 자녀가 속한 학급이 탄원 학급으로 선정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적극 나서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뭐 자기가 원해서 험지로 보내달라고 스스로 이제 간청, 즉 탄원하는 것은 뭐 그렇다 칠 수 있는데 탄원 학급을 강제로 지정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는 왜 강제 탄원을 시키고 또 탄원 학급까지 지정하는 건가요? 사실 수십 년 전 이른바 예. 사회주의 건설 열기가 높을 때는 험지로 보내달라고 탄원하는 아까 얘기했던 네. 것처럼 스스로 간청하는 네. 이런 학생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어요. 그러나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전 세계 사회주의 나라들이 뭐 무너져 버렸고 이제 북한 같은 경우도 사회주의 건설 열기가 좀 식으면서 탄광이나 농촌으로 가려는 학생들이 거의 사라졌다는 겁니다. 네. 그러나 정부는 어쨌든 탄광이나 농촌에도 인력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부분은 학교에서 이제 반강제적으로 탄원을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지정해서 시키는 이른바 강제 탄원 대상자들이 조금씩 생긴 것이죠. 지난 몇 년 동안 강제로 탄원을 시키는 현상이 이제 특히 많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원자들이 안 늘어나요. 점점 더 줄어요. 그래서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탄광이나 농촌에서 일손이 부족하면 정상적인 생산 활동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러자 아예 학급 전체를 강제 탄원시키는 조치까지 이제 조금 다소 네. 극단적인 이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학생들뿐 아니라 최근에는 제대 군인도 네. 강제 배치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국방성 대열 보충국이 4.25 훈련소 대열부에 내년 2월에 제대할 예정인 병사들 가운데 자, 시 군급 농업대학 진학을 적극 권장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군인들도 이제는 제대하면 농촌 지역 인력이 부족하니까 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강제로 대학 진학을 농촌으로 하라 이렇게까지 내리는 걸 보면 학교, 군대 다 이런 식으로 젊은 청년들의 강제 험지 탄원이 지금 굉장히 집중적으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부가 이렇게 탄원이라는
그것을 구실로 해서 사실상 학생들을 또 군인들을 강제로 이제 탄광, 농촌 이렇게 배치시키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탄원 학급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 해당 학급 학생들은 무조건 험지에 이제 지금 배치돼야 되는 네. 상황.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물론 뭐 당연히 그렇겠고요. 학부모들까지 이제 지금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좀 권력이 네.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 같은 경우는 좋은 대학에 입학을 시키거나 네. 아니면 보다 편한 기업소에 취직시키기 위해서 뇌물을 쓰는 경우 어떻게든 자녀가 이제 험지에 배치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네.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 자녀의 학급이 탄원 학급으로 강제가 지정이 돼 버리면 꼼짝없이 험지로 가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학교 방문까지 하면서까지 예. 이 사람들의 저항이 훨씬 좀 커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부모 마음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좀 더 좋은 데 가기를 원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항의를 한다고 했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좀 항의를 하나요? 일단 먼저 학교를 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만약 우리의 반이 탄원 학급으로 선정돼서 자기 길을 가지 못하면 네. 가만두지 않겠다. 애꿎은 담임 교사들을 사실 약간 겁박하는 예, 경우도 그렇군요. 나타나고 있나 봐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교사들이 뭐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닌 그렇죠.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이에 교사들은 담임 교사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 이렇게 예. 하소연을 하고 있고 네. 또 권력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면서 이제 넌지시 교원이나 학교에 항의할 것이 아니라 권력기관에 가서 해결하라 하는 식으로 이제 회피하는 네. 이런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인민위원회나 권력기관에 자 인맥이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의 탄원을 막기 위해서 앞뒤 안 가리고 지금 이른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예. 반대로 인맥도 없고 예. 권력도 없고 심지어 돈도 없는 학부모들. 자, 이런 상황에 불만은 있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네. 이런 사실 때문에 절망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이제 이걸 보면 이게 북한 사회가 평등한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예. 돈과 권력에 의해서 예. 아이들의 미래도 달라지는 네. 이런 극단적인 불평등 사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자주 소식을 전해드리지만 북한이 사실상 이제 뇌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뇌물을 줄 수 있는 학부모가 있고 뇌물을 줄 수 없는 학부모가 있는데 이렇게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 결국은 자녀에게까지 차별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이게 명백한 차별 사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진짜 저는 이제 이 틈바구니에서 얼마 전 이 고등중학교 학생이 이런 얘기를 보내온 게 있어요. 저 예. 그 내용이 참 인상적이어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 취급하는 학교 선생님들과 내 마음을 모르면서 성적이 낮다고 미래 집단 진출자 명단에 넣고 담화하게 한 선생님들. 이거 보니까 이게 아마 성적이 낮은 사람들은 네. 미래 진출자 집단이라고 해서 험지에 탄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명단을 그렇군요. 써놓고 네. 내가 집단 탄원 왜 했는가 이런 것을 아마 담화하게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이런 경우 이게 이제 이른바 억울하겠네요. 강제 탄원 같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염소 목장도 농장도 광산도 가고 싶지 않다. 함흥에 엄마가 혼자 계시게 하고 나도 외지 생활하고 싶지 않다. 너무 내 처지가 눈물 나고 우정 졸업 전에 사고 나서 안진뱅이라도 될까 생각도 혼자 해보다가 그러면 아들만 믿고 사는 엄마 때문에 안 그러기로 했다. 그러니까 참 애틋하고 좀 그렇게요. 안타까운 소식이기도 하고요. 네. 또 연이어서 고급 중학교 2학년부터 실력이 대학 예비시험 합격될 성적 안 나온 대상들은 학교와 구역 노동과에서 미리 집단 진출 담화해서 예비 대상자에 넣는다. 나도 거기 들어갔고 2번 담화했다. 네. 러시아 전쟁판이라도 나가고 싶다. 거기 가서 도망가면 좋겠다. 이런 식의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자기 직업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강제로 거기에서 자기 인생을 평생 보내야 될지도 모르는 그곳을 강제로 선택받아야 되는 또는 떠밀려서 강제 선택돼야 되는 젊은이들의 이런 처지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상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년이 꿈을 꿀 수 있으면 좋은 사회라고 할 수 있고 청년이 꿈을 꿀 수가 없다면 그건 나쁜 사회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북한도 빨리 청년들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도 주고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평양 택시와 또 강제 탄원 학급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나은 조선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